야, 다시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그 화면에다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글씨 모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글씨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걸 텍스트 필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넣고, 네, 버튼도 한번 넣어보는데, 물론 동작하는 버튼 누른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동작하는 거는 일단은 빼고요. 형태는 한번 잡아보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데 이 AWT라고 하는 걸 이용한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죠. 이때는 뭐를 쓰냐면 AWT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자. 자, 아까 얘기할 때 스윙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윙은 AWT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J자만 붙이면 다 돼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AWT 위주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다 이런 걸 한번 띄워보려고 하죠. 여기 이 나오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최소, 최대, 삭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물론 여기도 자바 프로그램하게 되면 자바 커피가 나오는 컵이 나와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여기 로고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 앞에 여기다 타이틀 게 집어넣겠는데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도록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해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컴포넌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레이블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름에 이 글씨가 이 문자열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해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글씨를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글씨가 쓸 수 있는 공간, 타이핑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갖다가 이 텍스트가 들어간다 그래서 한 줄이 들어가서 텍스트 필드라고 부른다. 여기도 처음에 빈 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 컴포넌트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썼다 지웠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하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뭐라고 하냐면 컴포넌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쓰게 되면 위젯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래서 컴포넌트나 위젯이나 큰 문제 없이 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 전체를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 화면에 띄운 거 윈도우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래픽 처리에서 본다면 그래픽스 관련된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를 하나의 형태라고 해서 액자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죠. 그래서 이걸 액자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액자. 그래서 액자에다가 넣어서 다 하고 난 다음엔 액자를 딱 걸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과정으로 화면에 나오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에다가 덜렁 이 액자에다가 막 뜯어붙이게 하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 액자를 뜯어보면 속에 이와 같이 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지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속지가 들어가는데 이 속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패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제 패널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방송을 보게 되면 방송에 패널들의 모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뭐 시사 문제 중에 이 현재 그 이뭐 기후와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때도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경우 하나의 배심원단 같은 것들도 저희 그 패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패널이라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용어는 뭐냐면
화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림판 이런 거. 그림 그리는 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건축용에 보게 되면 건축학에서 이렇게 판을 하나 붙이 이런 것들 하나가 다 패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건축용 판재라고 하는 거. 뭐 다른 말은 뭐죠 이거 이 널판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하여튼 판재를 갖다가 그 패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바로 저희 액자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속지에다가 이러이러한 컴포넌트들을 붙이죠. 이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위젯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데 이 오늘은 그냥 이그 컴포넌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텍스트 필드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려고 그러면 조금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 운영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그 스크린의 형태의 도트는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어떤 이걸 다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 있는 걸 그냥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객체 지원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른다. 그 패키지 이름이 AWT다. 그 패키지를 쓸 적에는 임포트라고 하는 문을 쓰죠. 보통 제 임포트 문을 대부분 많이 쓰죠.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임포트를 제가 쓰는 걸 파이썬 제가 잘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임포트 문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자바라고 하는 도구들이 설치된 것, 다시 말해서 패키지들이 쭉 설치되어 있는다든지 컴파일러라든지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 이 그 시작 위치가 있겠죠. 그 시작 위치를 자바라고 하는 걸로 일단 폴더가 잡혀 있다. 기본 폴더. 먼지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뭐 이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폴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자바로 설정해 놓게 될 거다 이거죠. 그 하위에 보게 되면 AWT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트로 표시된 거는 폴더와 폴더를 구분한 자라고 하는 거죠. AWT 밑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면 줄줄줄 다 쓰려면 너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렇게만 쓰게 되면 아 이건 다 제 그 AWT 하위에 있는 모든 그 클래스들을 다 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클래스들의 모임이니까. 자, 이와 같은 설계도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오늘은 써볼게요. GUI use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설계도 또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처음부터 다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생긴 액자 하나를 사갖고 오는 거죠. 그 사갖고 오는 액자를 상속받는다라고 해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액자를 하나 사온 거죠. 사왔다든지 이미 이 그 앞선 사람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럼 이건 어디 선언돼 있냐면 요거는 여기에 이렇게 선언이 돼 있겠죠. AWT 밑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쓰일 거냐면 이와 같이 레이블, 텍스트 필드, 버튼 이런 게 쓰이죠. 그래서 이게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이름 이런 걸 쓸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쓰기 위해서 변수명을 쓰자. 그래서 변수명을 한 LB라고 쓰겠다. 자, 이건 뭐냐면 변수명만 정한 거죠. 이름만. 그래서 이거는 이 객체 명만 선언이 된 것이지 객체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런 이름으로 쓸 겁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이것도 이 하나의 변수명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텍스트 필드 TF라고 하는 객체명만 선언할 것이지 이거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공간을 배당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그 변수명에 해당되는 것만 선언된 거다. 자, 마지막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면 이런 속지가 있어야지만 속지에다 딱딱딱딱 붙이겠죠. 따라서 패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 속지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속지는 보게 되면 어디 어디에다 붙여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그 속지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나중에 레이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네 개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작성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들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냐 하면 하나하나씩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는 컴포넌트들을 갖다 묶어 가지고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뭐 다 컴포넌트인데 이거 그냥 통틀어서 위젯이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위젯이란 말을 갖다가 자바에서 잘 안 쓰고 이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갈 때나 좀 쓸까? 그리고 그냥 다 컴포넌트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쓴다.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쓰는 그런 이 그 클래스들을 갖다가 이 컨테이너라고 부르겠다. 뭐 컨테이너 트럭 뭐 많이 보셨으니까 그건 알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제 설정 작업을 한번 해줘. 초기 화면 뭐 초기라는 말을 안 써도 상관없고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자. 자, 화면 구성을 해주는 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실행하면서 바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해주냐면 생성자라고 하는 데서 해준다. 저 생성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을 때 생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초기 작업해준다, 초기화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생성자의 역할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죠. 퍼블릭 안 써도 상관없겠지만 뭐 제가 써봤어요. 자, 이게 GUI 유수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에 가로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생성자다. 이거의 역할은 뭔가 초기화해 주는 게 역할이다. 그 역할이 여기서는 뭐냐면 화면에 첫 번째 화면이 나오는 걸 초기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LB라고 하는 이런 변수는 선언만 했어. 이름만 이렇게 선언했죠. 물론 여기다 안 쓰고 여기서 저기 다루 다 해도 되는데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진정하게 이제 탄생을 시켜서 물건을 하나 가져오든지 만들든지 사오든지 문구점 가서 이와 같이 이 스티커라는 사오든지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를 제품을 그 재료를 주고 만들죠. 그럴 때 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여기에 들어 이게 뭐를 만드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와 같이 이 랩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만든다. 저기 대문자로 시작된 거 보니까 클래스 이름 같은데 가로가 들어갔으니까 아 이것도 랩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형태에 따른 생성자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운편에 들어가는 것만큼 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썼냐면 레이블 그다음에 영어로 컴포넌트라고 썼죠. 그러면 레이블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긴 스티커가 하나가 실제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이름이 뭐냐면 스티커 이름을 LB라고 하는 걸로 줬다. 자, 두 번째 TF라고 하는 이런 제그 글씨를 집어넣고 타이핑해서 집어넣을 걸 하나 막 이름만 선언해 놨으니까 실제 필요한 만큼 재료를 주고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된 거대로 주문해 가지고 받아오든지 문구점 가서 사오든지. 근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 필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냐면 초기 작업으로 아무것도 안 쓰겠다라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빈칸을 들어갔는데
나 뭐라고 썼죠? 뭐라고 쓰냐면 텍스트 컴포넌트라고 초기에 질질질 뭘 썼어요. 물론 여기다가 더 쓰면 공간이 몇 자리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이 설정 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글씨가 들어가 있는 키보드 입력이 가능한 부분이 하나 탄생을 한 거죠. 이렇게 아직까지 안 붙였어요. 속지에다 안 붙였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준비 작업한 거예요. 세 번째 준비 작업은 버튼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버튼은 이름만 btn이라고 정했는데 실제 재료 주고 뭐 버튼 누를 거니까 스프링도 달아놓고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 스프링 다 필요 없고 메모리만 가지고 버튼 동작하게 만든다. 자, 버튼 위에 뭐라고 썼냐면 버튼 컴포넌트라고 썼다 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 컴포넌트.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세 개에 해당되는 저희 그 재료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필요한 저희 그 부품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이 초록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되는 속지 또는 속판이 필요하죠. 또는 패널. 그래서 판에 해당되는 거 하나 만들자. 그 판을 P라고 했다. 소문자 P. 이것도 판을 나무로 만들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 판으로 할 것인지 철판으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메모리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게 패널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 자, 패널 이거는 이제 그 그냥 하나의 만들어 놓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의 판을 따라서 이 P라고 하는 데다가 만들어 놨다 이제 하나하나까지 속지까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판에다가 이 속지에다가 이거 순서대로 붙이면 돼요. 물론 요거 아래다 써도 되고 이거 옆에다 붙여도 되고 화면 크기에 따라서 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죠. 이게 이 옆으로 쭉 윈도우를 늘리게 되면 버튼이 옆으로 갈 테고 이걸 쭉 줄이게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갈 테고 뭐 그거는 이제 그 화면에 잡혀 있는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개 해당되는 거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건 이제 지울게요. 저와 같은 속지에다가 또는 속지에다가 그 컴포넌트들 또는 이제 부품들 붙이기 작업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같은 속지에다가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스티커라면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 붙인 작업을 어디다 하냐면 요 밑에다 이제 쓰는 거예요. P라고 하는 이 속지에다가 붙인다. 그 붙이는 작업이 뭐냐면 애드라고 하는 거다. 차례대로 붙이면 돼요. 뭐부터 붙였냐면 제일 먼저 레이블이 붙었죠. 그 레이블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B라고 하는 스티커 이름이에요. 그래서 LB. 그 다음에 뭘 붙였냐면 텍스 필드 붙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속지에다가 이번에는 이거 붙인 옆에다가 또는 아래다가 텍스 필드를 붙인다. 그거 다음에 또 뭘 붙이냐면 버튼이 붙여졌죠. P. 그래서 이거는 속지에다가 컴포넌트를 붙이기 작업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속지를 이 액자 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지를 패널 속지를 액자에 넣기. 액자에 넣기 작업해야 되는데 액자가 뭐냐면 이게 액자란 말이에요. 이게 액자. 그래서 액자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 이거죠. GUI use. 그러니까 발음 뭐냐면 나란 뜻이죠. 나.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란 뜻이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속지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이죠. 속지만 액자에다 집어넣는다. 이 this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설계도에다가 이번에는 또 전체 액자에다가 속지를 집어넣는 거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까지 해서 저희 그 생성자가 완성이 된 거죠. 자, 요 줄에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이거를 화면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액자를 벽에 걸기 작업해야 돼요. 벽에 걸기 작업하는데 물론 액자 사이즈도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작업해 주는 거를 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쪽에. 자, 그게 바로 메인이다 그랬죠. 메인 함수에서 해준다. 이걸 메인 함수라고 안 그러고 메인 메소드라고 부르죠. 자, 메인을 쓸 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이거 꼭 써주셔야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이다. 버추얼 머신에서 이제 그 호출을 해서 호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public static void main.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 마음대로 바꾸실 수 없다 이거죠. 나는 스트링이라고 쓰기가 싫고 여기는 나는 제 정수라고 쓰고 싶다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C 언어도 마찬가지죠. ARGC 뭐 이렇게 들어가듯이. ARGS라고 쓸게 스트링이니까. 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현재 이와 같은 거에 대한 객체를 제품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거는 GUI use라고 하는 이런 설계도대로 실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도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제품 그거를 객체라고 불러죠. 그걸 GU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름만 붙인 거니까 여기에 재료를 주고 액자까지 해서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액자 형태에 해당되는 클래스 전체적인 화면을 만든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하면 GUI 유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GUI 유스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객체를 탄생시키면서 이 생성자에 의해서 초기 작업해 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여기 사이즈를 갖다가 이 한 300, 여기서 여기까지를 400 크기로 한번 잡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셋 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함수에서 300, 400. 이건 그냥 따라 써주시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그 클래스들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봐라. 자, 그래서 이거는 액자 크기에 대한 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걸기 작업하는 거죠. 액자 걸기 작업해 주는. 액자 걸기 작업해 주는 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쇼. 이렇게 해서 메인에 해당되는 거 끝났고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클래스 설계 전체적인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이 프로그램이 작성이 됐다.
자, 그럼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렇게 생긴 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클래스 이름, 그리고 퍼블릭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메인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런 걸로 했을 때처럼 인데는 이제 그 파일 네임을 주시면 돼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gyuse.java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걸 컴파일할 적에 물론 도구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자바를 갖다 좀 쉽게 쓰기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 뭐 이클립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그는 카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커맨드 CMD 화면에서 쓰자야죠.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썼죠. 자바 C라고. 그리고 뒤에 확장자까지 다 주고 나면 이거 다 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잘 됐다 안 됐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프롬프트가 딱 떨어지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gyuse.class라고 하는 게 이 생성이 된다. 오류가 없을 때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물론 나오겠죠. 아주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주 완벽한 오류 메시지 나오는 제 그런 이 컴파일러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행만 해주시면 돼요. 실행은 자바 버추얼 머신을 실행하는 거니까 이게 이 GUI.class라고 되는데 이게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행할 때는 자바 GUI use라고 하는 걸 씁니다. 뒤에 확장자 클래스는 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게 되면 너무 단순하죠. 이 버튼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따라서 이제 이와 같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벤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벤트 처리에 해당되는 걸 해줘야 될 거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여기 키보드 눌렀더니 키보드에 해당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와 같이 버튼으로는 클릭과 같은 이제 버튼 동작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AW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꼭 써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한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제 안 되면 녹화가 된 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AWT라고 하는 거의 이벤트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따지게 되면 뭐 마우스 클릭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통틀어서 이벤트라고 처리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컴포넌트들에 따라서 다 다르다. 아까 얘기했었죠.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컴포넌트들을 포함하는 걸 갖다 컨테이너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버튼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는 이와 같이
텍스트 필드와 같은 것도 하나의 컴포넌트고 레이블 여기 이거 클릭하게 되면 레이블 내용 바꾸게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컴포넌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각각의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다.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시에 그냥 다 사건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마우스가 이제 그 동작한 거에 한 사건인지, 키보드에 해당된 사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희 그 입출력 장치에 해당된 건지에 대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컴포넌트별로 다르다. 그리고 그것들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이 상위의 클래스라고 하는 상위하고 하위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보통 상위다고 하면 더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두리뭉실하게 뭉쳐져 있다는 얘기고 하위 그러면 좀 구체적이다. 요거는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된 의미에서 이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나열해 보도록 하죠. 이벤트라고 하는 이것도 클래스로 잡혀 있어요. 자, 상위 부분하고 하위로 나눠 보죠. 상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행동이 발생했다라는 건데 행동에 해당되는 걸로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다. 뭔가 이게 클릭됐어요. 그럼 그것도 뭔가 행위가 일어난 거죠. 여기 키보드에 대한 입력이 들어와서 그것도 행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뭔가 발생했네. 그걸 액션이라고 본다. 그래서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찾아둬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상위에서 보는 거죠. 어떤 행동인지 액션인지 이거 구분자를 또 다시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값이 바뀔 수도 있겠죠. 조정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어저스먼트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있겠다. 그 다음에는 이 여러 가지 쭉 이제 원소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라디오 버튼 저번 때 해봤죠. 라디오 버튼의 색깔을 빨간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꿨다. 또는 이제 또 이제 뭐 라디오 버튼 한 개씩만 되지만 여러 개 다수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버튼들 선택하는 거. 또 선택도 이제 초이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골랐는지 안 골랐는지 어떤 걸 골랐는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템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이따가 또 할 수 있으면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에 해당되는 것들의 변동이 있는지 이벤트.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자, 하위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보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행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제 두리뭉실하게 봤다면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키보드에 해당되는 거가 동작이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겠다. 이건 대문자 K예요. 그래서 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키보드에 대한 거가 눌렀는지 A자가 눌렸는지 B자 눌렀는지 A자 누른 걸 뗐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볼 수 있겠다 하죠. 또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액션이라고 했는데 그게 키보드 액션일 수도 있고 마우스 액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마우스에 보게 되면 가운데 휠이 있죠. 그래서 마우스 휠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여기 이거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나열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되죠. 이거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했을 때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우스 휠 같은 걸 가지고 그 휠 같은 걸 조정했을 거 보니까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1번 항목을 선택했는지 2번 항목을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면 사과인지 아니면 뭐 다른 건지 포도인지 뭐 그런 걸 선택하는 것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초괄적으로 나온 거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골랐는지 아니면 키보드 가지고 골랐는지를 했다면 이 아래로 가지고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와 연동해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이벤트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판정을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벤트를 갖다가 이거 귀 기울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이벤트 발생 처리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스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액션이 발생했다. 그럼 액션에 해당되는 게 어떤 행위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런 행위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청취하고 있는 부분인데 센서 부분이다라고. 센싱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뭐하고 관련되냐면 여기가 상위권에 있다. 그러면 리스너도 상위권에 해당되는 거에 대응되는 동작을 해줘야 되겠죠. 하위권이다. 그럼 하위의 주체적인 거다는 구체적인 거에 대한 동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그러면 리스너는 요거와 그 이벤트들에 대한 거하고 관련돼 있다. 자, 리스너 종류는 이것도 마찬가지 상위와 하위로 구분된다. 상위와 하위로 구분되고 이 상위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높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이다. 그래서 구체적 이벤트에 대한 대응해 주는 부분이다. 그러죠.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맞는 메소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처리해 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크게 상위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액션에 해당되는 이벤트니까 액션 이벤트다 이제. 그래서 그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이 액션 리스너라고 부른다. 그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동작 해주는 메소드는 누가 담당해 주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보통 쓰는 거를 권고 안으로 돼 있어요.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 안에서 아래서 써주셔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매개 변수로서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 그 매개 변수를 잡아가지고 요거 타입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 2를 이용한 뭐 여기는 이제 변수명은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고 요걸 이용해서 어떤 행동이 발생했는지 이 변수를 이용해서 이 키보드에 대한 동작인지 마우스에 대한 동작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가 어저스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어저스먼트 이벤트니까 물론 여기 이 클래스라기보다는 리스너라고 부르는 클래스 리스너라고 부를게요. 잘못 그러면 어저스먼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로 잡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메소드에다가 이러이러한 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러같이 이 그 이름은 메소드 이름은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매개 변수가 adjustment event라고 하는 이제 형태 타입을 보고 뭐가 조정됐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이거는 두리뭉실하게 온 거니까 포괄적으로 온 거니까 여기 이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if문으로 계속 물어봐서 찾아내야 되겠다. 네 번째가 아이템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해당되는 또 메소드를 작성할 적에는 이름을 바꾸면 안 되고 아이템 스테이트 체인지 그리고 매개 변수는 아이템 이벤트 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은 거예요. 요걸 보고 아 이번에는 초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마우스 위치라든지. 텍스트 리스너도 마찬가지. 여기는 텍스트 value changed. 텍스트 이벤트. 자, 이것도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는지 찾아내야 된다.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상위 부분에 해당되는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의 리스너다라고 한다면 하위 리스너는 이벤트 리스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 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었지 키보드와 관련된 거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키보드 리스너라고 안 그러고 키 이벤트에 해당되는 키 리스너라고 부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능들이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소문자 K예요. 키보드가 눌러졌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키 프레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키보드가 눌러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A자냐 B자냐 하는 것들을. 그래서 키 이벤트 가지고 찾는다. 이거 하나 가지고 눌렀을 때 동작할 거를 찾을 것인지 키보드에서 손을 뗐을 때 찾을 것인지 또는 한번 탈까닥하고 타이핑했을 때 찾을 것인지에 대한 거. 네, 그 다음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우스까지만 해볼게요. 마우스 관련해서 마우스 리스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능 중에 하나는 마우스가 클릭됐을 때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드라고 하는 이런 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요 메소드에 해당되는 걸로 뛰어넘어가요. 마우스 이벤트.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되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엔터 들어가요. 이거 다 쓸려면 다 하려면 다 이제 그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이 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얘까지 하고 필수 자료에서 해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화면에 띄운 정도로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화면에 띄운 모습에다가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응답을 하는 걸로 한번 나타내 보자. HTML5에서야 같은 동작처럼 이 유저 인터페이스 기능을 해준다. 자, 최소, 최대, 삭제, 종료. 자, 여기 이 타이틀에 프레임 테스트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커피 잔에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 여기 보게 되면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글씨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텍스트 필드다. 그리고 여기 버튼이 세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1번 버튼, 2번, 3번. 만약에 이제 이건 다 버튼이에요. 이런 동작. 이거를 클릭했다. 요거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냐면 2번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글씨가 나온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 되는 사건에 따라서 클릭된 사건, 다시 말해서 마우스에 해당되는 좀 더 하위에 해당되는 마우스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대한 동작을 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응답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만약 1번 누르면 1번 버튼이 클릭됐습니다. 3번 누르면 3번 버튼이 클릭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보자. 그거를 마우스 리스너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지. 이거 가지고.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작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거는 클래스를 두 개 써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같은 화면을 구성해야 되니까 이런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그래픽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래픽 도구들을 스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AWT도 있고 자바 F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AWT만 가지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밑에 AWT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하위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내 마음대로 그냥 쓰겠다 하죠. 여기에 그래픽 도구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 그래픽 클래스들이 텍스트 필드도 있고 뭐 레이블도 있고 버튼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자, 여기다가 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이거는 컴포넌트들하고 패널들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는 거죠. 컴포넌트. 패널. 이제 그 컨테이너에 대한 것들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더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들, 이런 등의 클래스들의 묶음이죠.
이제 여기다가 뭐 하냐면 이번에는 사건에 해당되는 걸 담당을 해주는데 사건에 해당되는 담당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사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AWT 밑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이벤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보게 되면 액션 이벤트, 그 다음에 뭐 액션 리스너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는 이 그 이벤트 관련된 하고 리스너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로 써도 되는데 제가 일단 두 개를 써볼게요. 클래스를. 하나는 이 뭐를 쓸 거냐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써보자. 이번에는 이벤트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그러니까 액션 이벤트 처리해 주는 걸로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리로. 어.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좀 아래다 쓸게. My Action Listener라고 하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는 뭐 클래스라고만 썼는데 사실 인터페이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터페이스도 포함돼요. 그냥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하고 별 차이 없다기보다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에 대한 선언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묶음으로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액션 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임플리멘트라고. 자, 이게 인터페이스인지 아니면 클래스인지 그런 거는 이제 그 나중에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찾는 걸 갖다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 형태의 하나 만드는데 이걸 갖다가 텍스트라고 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여기에 들어간 게 처음에는 초기 상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를 보기 때문에 널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하나 쓰는데 메소드 형태처럼 쓰는데 그걸 갖다가 생성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데 여기에 가로가 들어갔어요. 아, 그럼 이거는 함수 형태 메소드인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 그러면 이거는 생성자라고 봅니다. 생성자의 역할은 초기 작업해 주는 데 쓴다. 여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텍스트 필드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잡아보자. 그리고 다른 형태로도 한번 잡아드리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도 텍스트고 여기도 텍스트예요. 동일한 이름에. 그러면 이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this라고 하는 걸 쓴다라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C++에서도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 이거는 매개 변수로 온 거 구분할 때 this라고 하는 걸 쓴다. 이게 텍스트. 이걸 요가 값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만약에 액션 리스트, 액션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거다.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게 실행된다라고 얘기했어. 여기 지워버렸는데 여기에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관련했을 때 나오는 메소드에 대한 정의를 여기 어떤 게 동작할 것인지를 적어줬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액션 퍼폼드가 하나고 네 개 변수로는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자, 이거는 이름만 아예 이렇게 여기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이름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요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런 마우스 이제 그 동작이 들어오면 내가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이 그 명시해 줘야 된다. 구체적 동작 갖다가 명시해 줘야 된다. 작성해 줘야 된다 이거죠. 뭐 할 거냐 하면 해당되는 대로 여기다 글씨나 써줄 거죠. 1번이 클릭되면 1, 2번이 클릭되면 2, 3번이 클릭되면 3. 그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갈 거니까 글씨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면 되겠죠. 거기에 먼저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텍스트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글씨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셋 텍스트하고 난 다음에 이 써줄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여기 1번이라고 들어갔으니까 1번, 2번이면 2번 요 부분자는 알아서 선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번이면 3번 알아서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동으로 늘어져야 된다. 자동으로 그 판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부분인지 어떤 버튼인지 그리고 나머지 이 뒷부분은 그냥 추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 뒤에다가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자동으로 뭔가 찾아내야 될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뭐냐면 이와 같이 이 클릭된 거 위에 쓰여 있는 것들을 읽어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읽어내는 부분들을 여기다 한번 해보자. 그걸 갖다가 CMD라고 하는 걸로 놔보셔야죠. 그럼 액션에 E라고 하는 액션에서 몇 번 키보드 그 버튼이 클릭됐는지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건데 이거 이제 찾아내는 거는 매뉴얼 보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돼. 좀 많이 쓰이니까 get action command.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것 중에 그 위에 쓰여 있는 글씨를 읽어드리는 부분들이 다이죠. 그래서 여기가 1번 버튼에 이 1번 버튼이 나면 1번, 2번 버튼이 2번 그런 글씨가 쓰여지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CMD 다음에 버튼이 클릭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붙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1번 여기 들어가는 건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글씨가 나오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바로 get action comman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거에 이 그 리스너에 따른 동작 기술 부분이죠. 근데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되냐면 이벤트하고 관련된다.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인 이벤트를 처리했는데 그 이벤트를 액션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 이 사건을 갖다가 어떤 이벤트를 볼 때 만약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액션이라고 안 하겠죠. 마우스라고 하든지 뭐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걸 만들었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적인 동작하게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메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자. 이벤트 리스너 테스트니까 잉쌤. 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뭐 할 거냐면 메인 함수만 들어가 있어. public. 자, 아까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다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바로 상속을 받았죠. 근데 이제 상속을 받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액자가 필요하죠. 이런 액자. 그래서 액자 하나 준비하려고 하죠. 그 액자의 이름을 FRM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건 액자 이름만 정한 거죠. 그 액자 필요한 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때는 재료를 가지고 액자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액자가 FRM이라는 이름의 액자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했냐면 요 위에다가 이런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FRM 타이틀을 정하는데 set title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거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레임 테스트라고 쓰죠. 그리고 여기 타이틀 하나 들어갔죠. 이 뒤에 최소 최대 종료 이거는 자동적으로 붙는 거니까 제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크기 예를 들어서 이쪽이 300, 이쪽은 100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니까 FRM set size 300. 그래서 이거는 액자에 대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액자에 대한 걸 만들어 놨어요.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생긴 아까 속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속지를 속판을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죠. 패널을 두 개로. 이쪽 패널이 있고 여기도 패널이 있고. 그래서 판을 두 개를 이용해서 붙이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그래서 이거 판이 두 개니까 이걸 갖다가 펜0 2번 펜, 2번 패널, 0번 패널. 패널을 두 개를 만들어. 하나로 만들기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0번 패널 하나 만들고 또 하나가 2번. 자, 이거는 이름만 정한 거에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를 준비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같이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텍스트 필드. 이걸 뭐 TF라고 하든 텍스트라고 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름 주시면 되고 쭉. 자, 이거 사이즈를 한 30자에 해당되는 글씨가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30 요거 크기에 해당됩니다. 글씨 수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떴다 지웠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여기 1번 클릭하면 1번이 나오는데 살짝 씌워가지고 3번으로 바꾼다든지 있지도 않은 5번으로 바꾼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써도 되고 안 쓰는 괜히 혼동스러우면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수정이 되게 하겠다 말겠다라고 하는 거는 set editable 하는 거를 요거에 의해서 이 텍스트 필드가 자동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키보드에 의해서 숫자값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이죠. false라고 한다면 수정 불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패널에다가는 요거 텍스트 필드 하나 붙였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죠. 0번 패널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 붙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필드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번 필드에다가 이거 하나 텍스트 필드 붙이기.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조금 안 좋은데 이렇게. 이게 완성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파란색으로 되는 이 부분에다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버튼들을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버튼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버튼 세 개가 필요한데 그 버튼을 0, 1, 0, 2, 0, 3 그렇게 붙여볼게요. 그래서 1번 버튼 이름만 정했어요. BUTTON 01 이걸 재료를 주고 버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버튼. 그 다음에 이 위에 뭐라고 쓰였냐면 1번이라고 쓰여 있죠. 따라서 그 위에 쓰고 싶은 글자 이렇게 쓰는 거. 물론 이것도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set text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할게요. 또 두 번째 버튼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03. 그래서 세 개의 버튼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어디다 붙이냐면 요 패널에다 붙이는 거죠. 그 패널이 요거죠. PANE02. 그래서 여기는 PANE02 패널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게 add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딱풀로 딱딱 붙여준다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거 하나 차례대로 붙여주면 되니까 버튼 1 이걸 붙여주고 그 다음에 2번 버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버튼 붙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제그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패널을 붙여주는 거고 판을 붙여주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판에 해당되는 걸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걸 어디다 붙여줘야 되냐 하면 이제 전체 액자에다가 이와 같은 속지들을 붙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액자 이름이 뭐였냐면 FRM이었다. 이제 액자에다가 속지 넣기 작업하자. 근데 속지가 몇 개냐면 두 개의 속지죠.
그래서 액자 이름을 FRM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속지를 집어넣는데 첫 번째 속지를 집어넣어야지 텍스트 필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도 add라는 걸 쓰고 여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저희 그 가운데 중심에다 놓고 싶어요. 중심에 놓고 싶으면 센터라고 쓰면 돼요.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어떤 괜히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것 같으면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아래쪽에다 들어갔죠. 그 남쪽에 들어갔다 그래서 액자의 남쪽에 2번 판을 집었는데 그거는 아래쪽에 넣는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화면만 구성한 거죠. 여기까지는 화면 구성만. 이제 여기까지 화면 구성. 여기까지 화면 구성이. 여기까지 화면. 이상은 화면 이제 그 배치에 해당되면 완료가 된 거죠. 화면 배치 완료. 이제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냐면 센서 기능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센서 기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아까 센서를 뭘로 했냐면 이같이 액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액션 리스너를 여기다 넣죠. 여긴 이제 동작 해주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벤트 동작. 이벤트 처리해주는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좀 이제 그 포괄적인 리스너, 액션 리스너라고 쓰죠. 액션 리스너를 리스너라고 이름을 써도 되고 마이 리스너라고 쓰던 이거는 변수명이니까 알아서 써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든 리스너 이름이 뭐냐면 마이 액션 리스너였죠. 그래서 마이 액션 여기도 마이 액션 리스너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리스너 액션 리스너라고 혼동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마이 액션 리스너 그리고 마이 액션 자 그리고 여기 액션 리스너의 초기 작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변수명 아무것도 안 든 걸로 시작하니까 뭐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텍스트. 자, 여기 요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버튼 이 뒤에 보게 되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뒤에도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센서가. 그 센서가 뭐냐면 리스너라고 하는 거다. 여기 센서가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냐면 1번 버튼 들어간데 뒤에다가 센서를 넣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dd라고 하는 걸 쓰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add가 나면 그냥 무조건 이벤트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add action listener. 그리고 어떤 동작 해줄 거냐면 이런 동작 해준다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아 뒤에 저거 이런 센서가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다 하죠. 마찬가지 2번 버튼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3번 버튼에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해서 모든 게 다 됐는데 마지막 이 액자가
화면에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게 요거예요. FRM 그다음에 set visible. 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실습 자료에 넣어드린 건 아니고 조금 더 간략한 형태에 해당되는 거를 실습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어떤 내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가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10번 있을 거예요. 실습 10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우스 가지고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병렬 동작해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보면서 밑에서 이렇게 쏘면은 뭐, 뭐 포가 올라가고 뭐 물체도 맞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이제 하는 거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형태만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 한번 동작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바 형태. 자, 그리고 요거를 좀 더 확장하게 되면 스윙해서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 여기까지 하고 혹시 실습하실 거는 실습 10에 올라갔으니까 그거까지 해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자료가 다 올라갔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바쁘신 분들은 제가 앉아볼 테니까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자, 채점한 건 제가 꼭 다음 주까지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은 아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실습까지 해보시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실습 10 이렇게.